안녕하세요. 비비안 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이 거의죠. 거의 제 학생분들이라 매주 만나지만 어쨌든 이제 바이엘 4공까지 대장정의 시간이 끝나고 드디어 체르니 100 수업이 시작됩니다. 모두 여기까지 오시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사실 제가 제일 수고 많았습니다. 안 되는 기술로 폰으로 맨날 편집하느라고 시간이 너무 걸려서 다크는 다크대로 내려오고, 학생분들은 도대체 언제 체르니 가고 그 다음을 가냐고 영상이 너무 늦다고 이렇게 많은 이제 질타와 말씀을 하시는데, 어쨌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체르니 100을 이제 들어가면서 사실 이 영상 자체가 거의 이제 성인분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보니 워낙 바쁜 일상에서 연습을 하기 힘드시고 예습 복습에 조금 도움이 되고자 만들었는데, 체르니 100을 꼭 해야 되느냐, 왜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질문도 있으시고요. 뭐 그냥 체르니 100 정도의 연주곡을 하면서 테크닉을 배우면 안 되는 것인지, 바쁘다 보니까 그냥 힐링하면서 연주곡을 만나면 안 되는 것인지 많이 여쭤보는데요. 요즘은 바이엘 교재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바이엘에서 체르니까지 가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면서 지루하거나 어렵게 받아들여지기도 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쉽게 즐겁게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교재들이 요즘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바이엘의 레슨을 이제 무조건 이제 권유하는 이유는 사실 체르니 100까지 무사히 도착하시기 위해서 사실 웬만하면 바이엘 수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체르니 100 같은 경우는 30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취미로 그냥 즐겁게 피아노 배우시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체르니 30은 권유를 하지 않는데, 100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100을 배우지 않고 그냥 즐거운 곡으로 연결이 돼서 좋아하는 OST나 뉴에지 곡을 치셔도 되는데, 피아노를 계속 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제 너무 멋진 아름다운 명곡들, 클래식 곡들을 하고 싶게 되거든요. 그렇지만 막상 클래식 곡들을 그때 돼서 배우려고 하시면 이게 은근히 테크닉이나 악보를 보는 초견에 있어서도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바이엘을 좀 거치고 체르니를 거친 분들은, 체르니 100을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는 클래식 악보를 받아들이는데 조금 수월함이 생기거든요. 제 경험상 많은 학생들을 이제 견주어 봤을 때 체르니 100을 한 학생과 아닌 학생들 경우 그런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왕이면 피아노를 배우시는 거라면 꼭 멋진 클래식 곡들 몇 곡 정도는 꼭 해두시는 게 좋다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체르니 100은 힘들어도 시간이 없어도 꼭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엘 같은 경우도 요즘은 조금 지루하지 않게 쉽게 하기 위해서 되게 쉬운 레벨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레벨을 이렇게 상중하로 따지면 제가 영상에서 선택한 교재 같은 경우는 중에서 상 정도의 레벨입니다. 그래서 좀 쉬운 듯한데 후반으로 갈수록 4권으로 갈수록 좀 많이 어려워지시죠. 그래서 사실 4권이 좀 어렵기 때문에 체르니 100이 요즘 좀 이지 버전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지 버전의 체르니 100 정도는 금방 보시게 되거든요. 바이엘도 너무 쉽게 나와 있는 거를 하다 보면은 나중에 체르니 100에서 조금 무너집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게 조금 하다 보니까 영상에서의 바이엘의 교재는 조금 어떻게 보면 뒤로 갈수록 약간 어렵게 나온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체르니 100은 무조건 이제 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교재에서 이제 제가 선택을 한 거는 이렇게 됩니다. 골드 체르니 100입니다. 체르니도 이제 체르니가 1에서 100까지가 있잖아요. 그 편곡을 여기 사실은 이제 요즘에 이렇게 좀 앞부분 위주에서 뒤에 몇 개만 섞어가지고 좀 쉽게 나온 책들이 많게 있고요. 1에서 100까지 이렇게 점점점 어렵게 가는 책도 있고, 그냥 중간 정도에서 멈추는 책도 레벨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부담 없이 쉽게 나와 있어서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책을 많이 권유를 하고요. 별 큰 차이는 없지만 얘보다 조금 더 얘가 살짝 어렵습니다. 뒷부분으로 갈수록. 앞부분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아주 좋은 명곡들을 많이 만날 예정이라 그래서 약간만 난이도를 높여서 이 책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체르니 100에서는 이 교재가 들어갈 거고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수많은 출판사를 브랜드별로 이제 출판사별로 학생들에게 많이 써보면서 그냥 제 개인적으로 이 교재가 좋다, 이 교재가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라서 뭐 이제 다른 부분들이 성향이 안 맞으시거나 아니면 다른 뭐 교재를 당연히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교재들을 쓰셔도 되고요. 당연히 저는 그냥 제가 수업할 때 늘 쓰는 책을 쓰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그런 거 내 돈 내산이겠죠? 누가 뭐라 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이 교재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참 여러 가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여기 손가락이 이렇게 굉장히 크게 나오네요. 이거 얼굴을 작게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몇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일단 소리가 지금도 이게 마이크가 새로 산 건데요. 좀 찌직찌직 거리는 소리가 많이 나죠. 그래서 이게 마이크가 사는 것마다 왜 이러는지, 그리고 이제 연주할 때 영상 녹화할 때도 웬만큼 좋다고 추천받은 마이크를 샀는데 사는 마이크마다 제 노트북에 문제가 있는지 소리가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개 사서 못 쓰고 있는 상태라, 그래서 제 연주를 보시면 소리가 굉장히 두탁합니다. 굉장히 막 나중에 이렇게 녹화 끝나면 손끝이 빨개서 부들부들 할 정도로 굉장히 세게 잡아도 이렇게 녹화된 소리는 너무 작게 나와서 좀 마음이 많이 쓰이더라고요. 좀 이렇게 자세하게 들려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주 소리가 다 너무 둔탁하죠. 막 두들기니까 뭐 톤을 잡고 다이나믹을 넣고 뭐 풍부한 입체적인 소리는 전혀 낼 수가 없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게 워낙 세게 막 두드리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다 둔탁하게 나온다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영상에 고양이 소리가 많이 나오죠. 저희 스튜디오에 제가 구조해서 키우고 있는 고양이 이제 4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쁜 엄마 호야랑 호야의 아기 3마리가 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구조해서 거의 죽을 뻔한 이제 상황에서 제가 워낙에 막 금이야 오기야 살리다 보니까 오냐오냐 키워서 안 되는 게 없는 거라서 이상하게 제가 녹화만 하면 그렇게 투정을 부려요. 놀아달라고, 깎아달라고. 그리고 우리 호야가 물고기 사냥놀이를 할 때마다 내는 특유의 개성 소리가 있어서 그 소리가 뭐냐고 사람들이 하도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캣맘을 하고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제가 또 밥을 주는 쉼터에 또 몇십 마리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긴 얘기들은 끝내고 체르니 100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빠졌네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